안녕하십니까. 2026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결전의 대격돌이 벌어지는 한 해입니다. 중공,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한국의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악의 무리들은 모두 몰락해 없어질 것입니다. 저의 최우원 국방송은 7번째 폭발을 겪으면서 오늘 최우원 국방송 9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유례 없이 7번씩이나 폭발을 당하는 이유는 저의 방송이 악의 무리, 빨갱이 간첩단, 프락치들의 범죄, 이 범죄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 하는 범죄죠. 그 멸망 범죄의 내막과 전모를 계속 밝혀왔고, 또한 그 조직까지도 밝혀왔기 때문에 저 중공, 북괴, 그리고 그 노비 빨갱이 세력들은, 그리고 프락치 세력들은 저의 방송을 결사적으로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의 방송이 프락치들의 위장 침투한 위장 우익 프락치들의 이러한 가두리 공작, 트로이 목마 공작, 꽃놀이패 공작,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막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 프락치들은 자기네들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우원 국방송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려 9년에 걸쳐서 방송을 한, 그래서 이 1000몇백 개의 동영상들이 7번의 폭발을 거치면서 유튜브 상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저 빨갱이들, 프락치들이 국민을 속이는, 우롱하는 이런 방송들이 가득 차고 있고, 유튜버 중에서도 영혼을 팔아버린, 돈에 매수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또는 애초부터 위장 침투한 이런 것들이 엉터리 방송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바보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저의 방송을 파괴하더라도 저의 방송의 중요한 원본들은 물론 너무나도 안타깝게 없어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 대부분이 남아있고, 또 간징월드에서는 최우원 구국 혼방송으로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는 또 원본을 영구 보존 이렇게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빨갱이들과 프락치들이 저의 방송을 지우고 방해하고 이렇게 해도 이미 많은 국내외의 애국자님들이, 구국 용사님들이 이 내막을 완전히 알아차리고 눈을 뜨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지요. 다 애초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에 따라서, 또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념과 헌법, 아주 절대 우리가 충성받도록 이런 분들 이제 올해 마지막 결전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총 탄압 결집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님은 당당하고 세계의 환호의 박수 속에 청와대에 복귀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근거는 이 모든 국내외의 사태가 저희 구국총연맹이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말씀드려온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왔고, 이러는 과정에서 빨갱이들과 프락치들의 범죄 내막, 조직, 사악한 수법, 술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빨갱이들은 완전히 술을 다 밑바닥까지 읽혀버린 상태입니다. 대결에 있어서 상대방 술을 완전히 다 읽었는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용기, 결단, 이것이 가장, 이제 용기와 결단, 이것으로 뭉치면, 박근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려온 대로 IMF, 사실상 IMF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에요 이재명이 또는 빨갱이들, 프락치들 총동원돼서 환율 조작하고 이러면서 그러느라고 국민연금 여기다 쏟아붓고, 이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IMF가 국민에게 속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 일단은 방어할 수 없는, 아무리 국민연금 650억 달러, 85조 원 퍼부어가지고 환율 방어한다고 해봤자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려서 파괴해서 국민 거지 만들고 IMF 사태 일으켜서 그 아비규환 속에서 고려연방제 개헌으로 가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네들로서는 극빈리의 시나리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빤히 다 읽히는 그러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큰 투자자들, 우리 국내의 큰 흐름들,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대비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 대부분 IMF가 오더라도 지난번 97년도 간첩, 트로이목마 간첩 김대중이한테 뒤통수 맞고 그냥 당해서 졸도해버릴 때 같은 그런 거는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기업들도 아주 뼈를 깎아내는 명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 웬만한 중소기업들 물론 피해는 입지요. 그렇지만 IMF 여기에서 그렇게 전번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가장 직격탄을 맞고 그 쓸려가는 숫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1차 IMF 사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왜 그렇게 되는가? 어느 층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국민 거지 만들고 빚더미에 올려놓고 거리로 나앉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쓸려 나가면서 아비규환 사태를 만들고 그 아비규환 사태를 이용해서 고로 연방제 개헌을 한다는 이 악마들에 의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구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30대 40대 영끌이족들, 대학생들, 연금생활자들, 자영업자들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가? 이거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당하는 그것도 근본 원인, 우리가 이 IMF를 이겨내려면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닥쳐왔는데 지금이라도 막으려고 한다면 그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환율이 잠시 지금 국민연금 퍼부어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방어하는 척하다 다시 무너져서 엉망개판 나고 부동산 무너지고 PF 대출 완전히 줄도사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도 고갈이 되고 외국 자본 빠져나오고, 저는 그거는 그냥 마지막에 피해 증상들이죠.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 지금이라도 제가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IMF 사태는, 이 제2의 IMF 사태는 빨갱이들의 기획된 범죄입니다. 물론 1997년도 말에 제1차 IMF 사태도 간첩, 트로이목마 간첩 김영삼 일당의 아주 기획된
그때는 국민들이 다 속았죠. 그러한 대한민국 적화 공작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때도 막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기업의 실력들이나, 그래서 정말 김영삼이가 대기업 총수들 불러 모아서 불호령을 때리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처럼 불호령을 때리면서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합쳐서 막으려고 들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태였는데, 제가 수십 번을 말씀 올린 것처럼 애초부터 이거는 그 IMF 사태를 일으켜서 간첩 김대중에게 청와대 정권을 넘겨주려고 했던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 간첩 김영삼이가 그걸 막으려고 노력할 리가 없죠. 그 밑에 내막을 모르는 김인호 경제수석이나 무슨 재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미 닥쳐오는 거 뻔히 아니까 막으려고 기를 쓰고 이랬지만, 그거 막는 방법 있는데 그거 상의하러 대통령 영삼이한테 가면은 영삼이가 그냥 한 1, 2분 듣는 둥 마는 둥 벌떡 일어서가지고 창문가에 가서 창문밖 내다보면서 뒷짐지고 창문밖 하염없이 내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한다. 몇 번이나 그랬다 이거예요. 김인호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대통령이 저러는데 방조해서 범죄 행각 다 짜고서는 저지르는 건데 김인호가 그걸 알 리가 없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억울하다. 불 끌어 들어갔다가 방화범으로 몰렸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러한 아비규환 사태를 만들어야지만, 그래서 국민들 거지 사태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낙동강 오리알돼서 떠내려가고 아비규환 사태 나고, 그러한 와중을 곤란한 틈을 계속 각자 살기 바쁜 정신 없는 이런 판을 만들어야지 적화 공작에 큰 한 단계를 나아갈 수 있다. 그거 아니었으면 김대중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 만고의 역적 김대중이한테 정권을 넘겨주려니까 그러한 아비규환 사태를 일부러 공작해서 터뜨려 버린 거죠. 막을 수 있는 걸 막질 않는데 터지는 거지 뭐. 이번에 제2의 IMF 사태도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때보다도 더 이제 이거는 완전 대한민국 완전 끝장내자. 그거보다 더 엄청난 아비규환 사태를 터뜨려 가지고 그 와중에 고려연방제개헌 쓱싹 순식간에 국민들이 그냥 어리 빠져가지고 그냥 각자 도상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혼란 속에서 IMF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고려연방제개헌을 그냥 국민 무저항 상태로, 국민이 뭐 각계 대상으로 자기 혼자 살기 바빠가지고 허둥지둥 막 이래야 되는데 국민이 강력하게 결집해서 뭐 이런 국가 방어가 안 되는 그 틈을 이용해서 고려연방제개헌을 통과시켜버리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하라고 이제 달려드는 그 순서죠. 겉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개헌을 해가지고 국민의 뜻으로 개헌을 해서 겉으로만 보면 다 합법을 가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고려연방제개헌
헌법 제3조 영토정 없애버리고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끼리 평화 통일할 테니까, 평화협정도 맺고 평화 통일할 테니까 미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철수하라. 이래 나온다 이거예요. 이래 나온다 이거예요. 고려연방제의견이 통과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이미 처음부터 이제 전국의 도시고 농촌이고 더 우리끼리 통일한다면서 이제 미군 철수하라.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대중 이런 악당들의 대형 사진, 인공기 이런 게 전국에 다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이제 용산, 평택에 험프리 기지 앞으로 몰려가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 빨갱이들과 프락치들 이제 뭐 난리 치는 거죠. 이제 광주 5.18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내란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담 넘어갈 거예요. 평택 험프리 기지 담 넘어가서 달려들 거고 충돌 벌어질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거는 이미 말씀 올렸지만은 그렇게 만들려고 전국에 지금 짱깨들 마구 쏟아져 들어와서 지금 아마 한 400만 500만 그 사이가 전국에 지금 짱깨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래서 동네 곳곳이 다 대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찰은 이미 중공 공안에 눈치나 보면서 지령이나 받고 연수나 받으러 중공에 지령 받으러 다녀오고 또 충성맹세하고 이러는 놈들이 지금 뭐 벌써부터 태반이 될 것이고, 더구나 문제는 이렇게 밀려 들어온 짱깨들 속에는 중공군 특수군, 북괴군 특수군, 이 숫자가 이렇게 뭐 완전히 열어놔 버렸는데, 이렇게 무비자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결정해 준 놈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알고 있지만 윤석열이 하고 한동훈이, 이 악마 간첩놈들이 이미 결정을 해놨고,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재명이가 실시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아직도 윤석열의 정치에 몰라가지고, 도대체 난 윤석열 만세, 윤석열 어기행하는 놈은 아주 이거는 사악한 위정침투 간첩 이놈이거나, 아니면 아주 모조리, 아니면 아주 더러운 처절에 무조건 빨고 오자 먹장어 빨판족, 이런 쓰레기 족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무섭게 다 처단 청소될 것입니다. 이런 짓 하는 놈들, 우리 우익진영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애국심이 있고 나라 살리려고 하는 열정에 불타고 벌써 10년, 횟수로 10년 이렇게 끈질기게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라 살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여주는 국민,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들 세계에 없어요. 단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러한 정치 대결 격돌은 뭐였냐 하면 우익과 좌익의 생사 대결이죠. 근데 여기서 좌익을 무슨 서구의 무슨 서구 공산주의 식의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좌익은 대한민국을 무슨 일 있어도 부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악귀들의 때입니다. 악귀들의 때. 좌익이라는 게, 한국에서 좌익은 그러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사악한 악귀들의 때. 이게 바로 좌익입니다. 그리고 이런 좌익을 우리 국민들이 이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우익과 좌익의 대결은 애초부터 이거는 상대가 안 되고 좌익은 다 진압되고 처벌되고 제거되게 돼 있는데 왜 어째서 좌익이 이렇게까지 공권력 전체를 다 점령하고 완전히 이제는 대한민국 멸망시키는 그 직전까지 이렇게 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국민이 당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좌익한테 당했다는 얘기인데, 뻔히 알면은 그렇게 안 당하죠. 그러면 좌익한테는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당했냐?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이거는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간첩단 여야 위장우익, 이것들한테 당한 겁니다. 이것들한테. 그러니까 이 위장우익들은 제가 아주 예를 예전부터, 제가 20년 전부터 명확하게 제 조갑제, 제가 저거 프락치다, 조갑제 프락치다, 조갑제라고 하는 저 사악한 프락치한테 30년을 우리 애국진영이 농락을 당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조갑제는 프락치다, 대전, 서울 그 장군님들 몇백 명 모이신 자리, 그 자리에서도 제가 동영상도 그대로 있어요. 조갑제는 프락치다, 김진홍 프락치다. 김진홍이를 그 당시에 2007년도 6년도 그 당시에 김진홍이를 저 북교에서 국민증 1호 골수 빨갱이 위장 침투한 김진홍이를 어떻게 대한민국 그 당시에 2006년도 2007년도 뭐 이럴 때 애국 진영의 원로들 회의할 때 보면 김진홍이가 돈이 뭐 마침 공작금을만 있으니까, 문현동 금돈이 있으니까 김진홍이가 별 5개짜리 호텔에 우리 애국진영의 군 출신의 또는 뭐 강요 출신의 이러한 원로들 어르신들을 쫙 파이브스타 프랑스 식당에 쫙 또는 중국 식당에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의장 노릇하면서 딱 회의를 주재하다시피 해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 김진홍이 저러면 골수 빨갱이 이런 놈이고, 위장우익 침투 시켜가지고 진짜 진성우익을 가로막으면서 위장우익들이 좌익들과 짜고서는 진성우익들을 가로막는, 국민으로부터
방송이고 어디서든 차단하는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위장 우익, 사기 우익, 그 운동을 하는 간첩 두목인데 어떻게 이런 김진홍이가 애국진영의 원로 어르신들을 뭐 파이브스타 호텔에 프랑스 식당 뭐 무슨 중식당 이런 데로 쫙 모셔가지고 저녁 대접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우익진영에 무슨 어르신 노릇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도 척척 풀어가지고 전국의 그 위장우익 뉴라이트 조직을 동단위까지 조직한다. 이렇게까지 만든 거는 우리 우익진영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어떤 프락치놈이 김진홍이를 그렇게 축혀 세우면서 일로 끌어들인 거다. 그놈이 누구냐? 서정갑이고, 서정갑이가 그렇게 움직인 거는 조갑제가 얘기하는 대로 완전히 움직이는 수족처럼 돼 있는, 그래서 그런 꼴이 벌어졌다. 내가 대전에 유성광화 호텔인가 거기서도 장군님들 수백 명 모이신 자리에서 그거 정면으로 그래서 조갑제와 김진홍이는 소위 목마고 이것들이 애국진영을 이렇게 휘젓고 교란시키고 있는 것은 서정갑이라는 그런 작자가 그것들에게 놀아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막 그대로 그냥 강력하게 때리니까 어떤 장군님들은 저한테 막 또 박수 치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사성장군 출신인데 이분 나오면서 최 교수가 얘기하는 건 나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기에 그냥 빨리 끝내라고 막 그냥 막 말 끊으려고 하는, 내가 그런데 그 얘기 그 얘기 2, 3분 더 결론 강력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다고 내가 아무리 빨리 끊어야 말을 끊으려고 택도 없는 그 동영상 내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빨갱이들한테는 안 당했어요. 김대중이, 저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한테 김대중이는 빨갱이 가첩이다 이래서 김대중이 철저하게 불신하고 이랬기 때문에 김대중에 속을 리가 없죠. 6.15 공동선언 다 이거 빨갱이 적화 멸망 공작이라는 것도 대본에 다 알아차리는 거고. 우리는 누구한테 속았냐? 영삼이한테, 김영삼이한테 속아서 당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우리는 위장우익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위장우익들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승리하려면 국민들이 총단합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중심으로 총단합해서 빨갱이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김무성, 저 원조 악마 역적 김대중, 노무현, 이런 것들이 일당을 이제 뿌리 뽑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들은 이제 너무나도 엄청나게 한 9년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가 지금 끌어오르고 자연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로 다 강력하게 운집하는 현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지난 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울산 방문하시고 진주 방문하셨을 때 그런 엄청난 자연 발생적인 운집 현상, 그리고 그 이전에 구미 옥천 가셨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군집 현상, 이런 거 우리가 다 봤죠.
얘들이 그러니까 쇼크 먹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국민들이 이제 모르는 것 같아도 한 9년간 당해보고는 이제 웬만큼 눈이 떠지고 정신이 이제 완전히 밝아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로 국단합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이 만약에 이제 어디든 가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신 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미를 방문하셨는데도 생가도 못 가게 만들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신에 구미를 가셨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가 방문하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야 유경수 여사님께 예를 드리는 당연한 얘기고, 거기서 구미 생가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국민들의 운이편상이 또 일어난, 이거 차단하려고 간악한 이 자식들 다 저 구미 체육관 안에 몇백 명 불러놓고, 그것도 지네 다 그런 놈들 불러놓고 거기서 엉성하게 해가지고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하고서는 주목적인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는 이거를 운집하는 거를, 강력한 지지 열기 폭발하는 거를 딱 차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가 방문도 못 하시고 이제 가시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분명해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주 치밀한 교활한 그러한 차단과 봉쇄 속에 사실상의 연금 상태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거를 어렵지 않게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날 표정이나 자태 모습이나 말씀이나 보면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다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경남의 여사님이 아주 똑같이 인상적으로 보신 것처럼 허리도 펴지셨다. 국가에 대한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말없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러한 이제 국민들은 누구나 아무리 바보 같은 애라도 짐승도 누가 진정으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움직여 주는가, 이거 특히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언영색, 아무리 앞에서 입 벌린 소리하고 아부하는 제스처 떨고 그래도 맨 처음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겪어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다 보면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자기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힘을 쓰는가? 이거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물며 짐승들도 다 알아요. 이게 거죽인지 진심인지, 응? 남녀 관계에서는 진정한 사랑인지 거죽인지, 응?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 응? 짐승들도 다 알고 인간이 살다 보면 다 세월이 조금 흐르면 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과 국가 지도자 사이에도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 이제 우리가 많이 겪어봤다. 한 십몇 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저 빨갱이와 프락치들이 중공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멸망시키고 그러려고 사기탄핵 범죄 저질러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님도 당하셨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모든 걸 다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모든 전 주력 산업, 전 대기업, 중소기업이 그리고 얼마나 힘차게 응비하고 있었고 외국에서는 놀래가지고 완전히 G10 안으로 들어섰고 이렇게 10년만 가면 대한민국이 G2로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찬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영기업들도 다 적자 이런 거를 흑자로 돌려서 60조를 흑자로 남겨놓은 상태인데 문재인이 저 간첩 자식이 정권 강탈하고 청와대 들어와서는 1년도 안 돼가지고 홀랑 다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문재인이 이 자식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간첩이라는 걸 그 당시부터 알았으니까 제가 맨 처음에 광화문에 나가서 외쳤을 때는 저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괜찮냐고 막 이렇게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좀 지나보니까 이제 다 문재인은 간첩이고 간첩 문재인 사회천다 다 우리 따라서 우리 구국청년맹 동지들 따라서 다 합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제 지나서 보니까 자 우리가 이재명은 완전히 이건 빨갱이 거기에다 극악 흉악범에다가 살인도 사실 다 살인 청부 교사해가지고 저질른 이것만 해도 8개 9개 이런 놈이고 중공에 완전 똥개 내국노고 이거 자 윤석열이는 이게 아주 교원정색. 저는 아주 윤석열이 아주 지능적이고 사악한 악마라고 봅니다. 이거 이런 점에서 이거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윤석열이가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비서 끌어안고 그러면서 주먹 쥐고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의 님이 누군데 김일성인데 그러면서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여기서 제정신인 사람이 이거 빨개 간첩놈이네 그냥 제대로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는 건데 이거를 문재인이가 지령 뒤에서 위장침투 시키면서 돈 듬뿍 주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다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놈 일색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 사기 탄핵 간첩단 그 당시에 우익이 별볼 없는 무익이 몇 명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은 다 간첩단에 의해서 한통속이거나 장악되어 있는 이런 애들 여기에 윤석열은 자기는 애당초 민주당 가려고 했는데 민주당 저쪽에서 거부해서 자기는 여기로 침투해서 들어왔고 애국우익에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괴멸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공언한 게 다 나와 있는, 이런 드러내놓고 자기는 빨갱이 간첩이라는 걸 분명히 했던 애고, 근데 이제 들어온 다음에는, 위장 침투한 다음에는, 그래서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는 아주 이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뭐 교원 영색으로 이빨린 소리로 아주 그럴듯하게 그냥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 말만 그냥 그래도 거기에 국민의힘에 워낙 썩어 빠진 놈들이 거기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이가 그래도 거기서 자유를 외치고 반국가 세력 외친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업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병신들. 간단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가엾지요. 착하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또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한번 사기다 하면 절대 안 믿는데, 이상하게 정치판에 가면은 속이고 그래도 넘어가, 다음에 속여도 또 넘어가. 그래서 완전 빨갱이는 여기 국민의힘에 위장 침투시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저기다 해서 이빨린 소리로 그냥 위장 우익 흉내만 구호만 읊어대도 알아서들 지들이 다 눈물 흘리고 간파하고 충성하고 꼬리치러 달려오고 빨아대고, 이런 놈들이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참 체질을 아직까지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철저하게 이번에 이제 극복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에 당대표만 시켜놓으면 가서 빨아대, 그냥. 가서 빨아대. 홍준표라고 하는 빨갱이놈, 황교안이라고 하는 그 위장침투 교활한 빨갱이놈 시켜놓으면 아이고 뭐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실 분인데 이러면서 가서 일단 납죽 내발르기고 무조건 빨아대고, 저거 위장 침투한 프락치다. 홍준표에 대해서,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표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켰잖아요. 그 이전에는 당대표 나와서 지놈이 박근혜 대통령님 진상 명예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이런 놈이 이제 당대표 나오고서는 백과시도로 바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한다. 내가 홍준표 옛날부터 저거 위장침투 간첩이라고 하지 않았냐. 홍준표는 위장침투 간첩이다, 프락치다 이랬더니 아이고 대통령 출마하실 분인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달려드는 놈 적지 않았어요. 광화문에서도 적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아이고 나한테 사과하는, 저희들은 그때 자기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다. 근데 그러던 애들이 황교안이 또 빨아대. 황교안이가 당대표 출마할 때 누구 등에 업혀가지고 출마했는데, 김무성이, 그리고 김무성이는 황교안이 코치하라고 김현장이
그리고 옆에 꽂아놨잖아요. 김현장이가 누구예요? 부산미 문화원 사건 방화 사건 주범인데, 그런 놈인데, 진짜 우익은 그런 애들 아예 그 근처에도 오지 마. 근처에도 오지 마. 그런데 그러고서는 황교안이, 그러던 놈이, 황교안이가 또 법무부 장관인가? 그리고 또 총리가 할 때는 국회에 나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때 법무장관이었을 거예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인가?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2인자 위원장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다음에 상임위원 으로 있을 때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신 큰 공로를 하셨다. 이러던 자식이 이게 황교안인데, 그리고서는 당대표 선거할 때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후보로 나설 때 모바일 투표. 우리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전자개표기 사기치는 것은 전자개표기에서 한 단계 더 지능적인 증거를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전자투표기로 사기수법이 진화해 가고, 전자투표기에서 모바일 투표로 나중에 가장 지능적이고 증거가 찾기 힘든,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전자개표기에서 전자투표기로, 전자투표기에서 모바일 투표로, 이러한 전자개표를,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선거 사기 방식이 이렇게 진화해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모바일 투표, 그거를 도입한, 이게 황교안이 당대표 될 때였죠. 우리가 이래서 그때도 황교안이 저거 프락치다, 이러니까 또 달려드는데, 이전에 조갑재한테 프락치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달려들던 사람, 이 사람이 홍준표 프락치다 이랬더니 그때 또 한테 안 알려들어. 또 그러더니 황교안이가 프락치다 이랬더니 그런 애들이 또 나한테 달려들어. 참. 내가 그런 세월을 지내온 거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앱진영 안에 누가 진짜고 가짜고, 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누가 거의 껍데기 수준이고, 이런 거 미국까지도 다 파악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다는 어떤 그 늙은 김모라는 거, 그거는 아마 그대로야. 보면 그대로야. 들리는 얘기, 홍준표 때는 홍준표한테 가서 그냥 또 아부하고 뭘 빨아먹었는지, 그 다음에는 또 황교안한테 또 가서 빨아대고 이러고, 또 그리고 작년에는 김문수한테 가서 또 빨아대고. 김문수가 어떤 놈인데, 광주 5.18을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광주 5.18을 이거를 그 간첩들이, 이게 광주 5.18을 날조하는 그러한 간첩단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놈들이 누구냐? 광주 5.18이 헌법정신이고 헌법 전문에 모시겠다고 하는 이것들이 광주 5.18을 선전해주는
골수 빨갱이 중에서도 아주 최고 악질인 놈들입니다. 최동희가 그랬고, 윤석열이가 그랬고, 김문수가 그랬고. 그래서 내가 저거 워싱턴에 김모라는 거, 그 나이 먹은 그 영감, 그거 아주 그 정신 상태가 아주 그건 더러운 뻘판적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내가 그 방송 했잖아요. 내가 아유 뭐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아주 뭐 길길이 날뛰었는지 무슨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딱 지나보니까 누가 오라냐 이 말이에요. 너 그따위로 나이 처먹는데도 그따위로 살면 지금이라도 피눈물로 사죄 임마. 나쁜 놈 같으라고. 이런 놈이 미국 교민사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거 절대 용서 안 한다. 뭐 내가 다 봤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도 우리 내부 내막 심층부 훤히 다 읽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과 미국과 한국이 더욱더 강력하게 결집해서 올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IMF 지금 환율 문제 가지고 이 상황, 우리가 이 상황 얘기하는 거는 IMF 상황 이거를 해결하자는 거고, 해결은 완전히 닥쳐와서 국가와 국민과 기업이 이 적들의 국가의 적들이 파놓은 그러한 죽음의 함정에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않게 여기서 다 구출하는, 이게 우리가 IMF 사태를 지금 얘기하는 그 이유 아니겠어요? 이제 각자 도생 차원에서 이제 환율이 올라갈 거고, 부동산 다 개박살 날 거고, 주식은 다 떨어질 거고 하니까 돈 많은 애들,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 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돈 가진 자들은 달러로 바꿔가지고 움켜잡고 있다가 나라 경제 개판 나고 막 쓸려나가고 부동산 값 막 똥값 되고, 전에 그거 이상으로 똥값 되고, 주식 그냥 완전 폭락하고, 아비규환 사태 자살한 사람 속출하고 이럴 때,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달러로 돈 바꿔가지고 또는 금리나 은으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환율 높을 때 바꿔가지고 완전히 땡처리 똥값 된 이거 다 부동산 주식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 걷어들여가지고 거기서 돈 부자 되라. 우리가 이거 하자고 지금 내가 이 방송합니까? IMF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해결이에요. 그게 해결이에요. 국민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데 그게 IMF 해결하는 겁니까? 그게 IMF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 얘기, 근본 원전을 얘기 안 하냐 지금. 나중에서 다 일 망쳐놓고 이제 나라가 경제가 이제 파괴되고 경제가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 쪽으로 이제 다가가는 그 상황에서 그냥 각자 도생하는 차원에서 돈이나 챙겨가지고 이익을 봐라. 그게 IMF 해결하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IMF 얘기하는 겁니까? 위기를. 난 그래서 경제학자들, 너희들 경제 근본적으로 잘못 공부했다. 벌써 IMF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또는 IMF에 대한 이거를 얘기할 때는
막을 수 있으니까 막아야지. 지금도 막을 수 있는 방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막아라. 지금 당해가지고 다 개판 났을 때 돈 챙겨가지고 있다가 떼부자 되라 뭐 이런 그 각자 도생하라. 이따위 심리로 얘기하는 경제학자 유튜버 이거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건 경제학자도 아니에요. 그건 경제학자도 아니야. IMF가 왜 왔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태를 만들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여야 간첩단이 사기 탄핵으로 건자해서 불법으로 끌어내리고 감금해서 목숨을 빼앗으려고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구국의 핵심을 없애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전발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이어받는 분이라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해서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셨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국민들이 서서히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되면서 자연히 박근혜 대통령께로 다 구국단합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 그거 막으려고 저것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프락치들 가두리 공작하는 거. 윤만세는 윤어게인은 바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이제 말 필요 없이 20년심으로 더 강력한 무서운 국단합이 이루어지는 거를 어떻게든 끝까지 속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사이를 차단하고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가두리에다가 저 엉터리 악마 사기꾼 악마 빨갱이 이 가두리에다가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거기다가 몰아놓고 가두어가지고 고려 연방제 통과될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농락하는. 그러면 이제 그 가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민이 힘을 모으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수법이죠. 그렇다고 윤석열이가 윤어게인 대통령 될 리도 애당치 없는 거예요. 이미 중공과 문재인과 이런 것들은 조국위를 이미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IMF 사태의 근본 원인, IMF 사태를 얘기하는 것은 IMF 사태를 해결하자는 거고, IMF 사태를 해결하자는 거는 지금이라도 IMF 사태를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서 국민을 살리자는 거, 얼마인지 경제를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도대체 이 IMF 사태가 왜 왔고 누가 이것을 일으켰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IMF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의로 대한민국 경제 파괴하고 기업들 내려앉히고 자영업, 국가경쟁력 떨어뜨리고 자영업자들 괴멸해서 거지 만들고 중산층 괴멸하고 거지로 만들어야지 공산화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IMF 죽음의 함정서에서 다 거지 돼가지고 각자 대성으로 각자 도생으로 이제 살기 바빠서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런 틈을 타서 고려 연방제 해결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 플랜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국의 애국의 중심을, 대한민국의 중심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의 간첩단이 중공과 북계와 다 짜고 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면 고려연방제 개헌으로 가야 되고, 고려연방제로 개헌으로 가려면 대한민국이 극도로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그 고려연방제 개헌이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괴해야 되고,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간첩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전문화를 파괴하면서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내려앉히고 국가 경쟁력 파괴하고 자영업 거지 만들고 일부러 그런 짓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되는 원자력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다 파괴해서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IMF는 기획된 범죄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기획된 범죄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임을 저놈들이 그 제일 먼저 공작으로서 정치적으로 사기 탄핵으로 불법적으로 제거했다. 목숨까지 뺏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간첩 문재인이가 국가 산업, 국가의 주요 기업들, 자영업 모조리 다 파괴하면서 중산층 괴멸시키고 국민 거지 만드는 그러한 공작으로, 그러면서 또한 IMF 사태를 더욱더 큰 놈을 해서 아비규환 더 엄청난 걸 만들기 위해서는 IMF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도둑질, 파괴와 도둑질을 어마어마하게 해간 거죠. 그러면서 국민을 거지로 만들어야 된다. 국민을 거지로 만들려면 빚더미에다 올려놔야 된다. 부동산 투기, 영끌이족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이고 지금 안 사면은 대구에서 2000년도에 수성구에 아파트가 34평형이 17억이 뭡니까? 17억이.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17억 막 한다니까 한 14억이나 15억 주면은 걔도 어휴 그 2억이나 싸네 이러면서 영끌이족들이 그거 살려면 최소한 6억 7억 빈대서 샀다. 자, 그때는 또 저리로 해준다. 5년간. 그러니까 2% 저리니까 한 6억 정도 돼도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되면 영끌이 부부가 이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빈대서 샀다. 그래서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를 전국을 일으켜 가지고 꼭지에다가 국민들 다 비싸서 만들고, 저금리라고 딱 하니까는 또 한 달에 한 이자 100만원씩만 내면은 내 집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샀다. 문재인은 국민들을 꼭대기에 올려놓고 5,600조 긁어먹고 거기서 빠져나갔다. 그 일당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경제가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당연히 부동산도 내려앉기 시작하죠. 지금 어디까지 왔냐? 아이고 보니까 14억에 샀다. 그런데 지금 반값도 안 되네. 내놔도 팔리지도 않네. 그런데 5년 지났다. 26년도 1월달부터는 금리가 이제 부동산 담보가치도 떨어졌고, 한 4, 5억 원씩 떨어졌고,
이러니까 부동산 담보가치도 떨어졌으니까 이자도 이제는 변동환율로 들어가서 이제 고금리 상태로 이래서 이제 금리가 7%, 8% 되겠습니다. 2%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금리가 이제 뭐 7%, 8%가 돼? 그러면 3.5배, 4배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한 달에 350만 원, 400만 원이 나가야 돼. 이자만. 빨리 팔아야 되겠다. 큰일 났구나. 안 팔려. 안 팔려. 이제 빚도 이자도 못 갚아. 차 앞 들어와. 경매 나가. 그냥 뺏기고 쫓겨나는 거죠. 뺏기고 쫓겨나는 거다. 이런 수법으로 당한 거.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수십만 가구가 이렇게 당했다. 응?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세. 자, 전세 들어갔다. 이거 왜 국가 총부채 얘기할 때, 개인 총부채 얘기할 때 왜 전세보증금을 슬쩍 빼놨냐? 전세보증금을 그래야지 국가 총부채, 개인 총부채 얘기가 실질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왜 그 숨겨? 800 40~50조가 넘는 800조 900조 되는 전세금, 전국의 전세금. 이건 뭐 국민이 여기 세금 안 내나? 그리고 이게 문제 안 일으키나? 왜 경제학자들 이거 얘기할 때 개인 총부채 왜 벌써 우리는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국가 총부채가 벌써 2년 전에 1경원을 넘었다. 1조대가 조가 아니라 1경원을 넘었고 지금은 1경 2000조 국가 총부채가 그 부분에가 있다.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경제학자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다 IMF 사태로 연결되는 거니까. IMF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각자 도생 얘기하자고 거기서 뭐 땡처리 똥값된 거 긁어모아서 바다에서 긁어모아서 떼부자 되자고 우리가 IMF 사태 경제 전문가랍시고 얘기합니까? 그 태도가 글러먹었잖아. 그건 태도 글러먹었잖아. 그게 무슨 경제학이야. 그게 그따위로 경제하려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 그게 박사학위야. 그게.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영끌이족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전세자금. 자, 전세자금. 이제 2년간 지나고 집 옮길 때가 됐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내줘야 된다. 그런데 상당수의 집을 가지고 전세를 내준 사람들이 자, 전세보증금 그 당시에 80%까지 전세보증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투자도 하고 이래 놨는데 이제 전세보증금 내주려니까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내주질 못한다. 이런 사태에 지금 이게 지금 한두 개, 또 이게 또 한두 개입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게 또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쏟아지고 PF 대출도 이거 뭐 그냥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4, 5년 전에 PF 대출 거덜난 상태였는데 메꾸고 그냥
시한폭탄 돌리기식으로 하다가 부실만 키워놔가지고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또 돼버렸네. 이게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PF 대출 이거로 아파트 짓던 사람들 전국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뭐 몇 가구에 지금 이게 뭐 7만 가구가 넘는다. 아이고 이런데 PF 대출 이거 뭐 돌려받기 해가지고 이자만 점점 커졌고 부채만 커졌고 이거 지금 현재 상태로도 7만 가구 미분양인데 이러니 뭐 공사하던 거 다 정지돼 버렸고 이제 줄도산 사태 내게 돼 있다. 딱 이게 보면 다 이런 게 지금 다 계획된 국가 경제 마비와 파괴. 그래서 국민 거지 만들고 아비규환 만들고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엄청난 파국 사태 오겠구나. 여기에다 또 세계 큰 경제들 쪽에서는 엔체리 자금 이제는 일본의 그동안은 금리 제로였던 이런 상태에서 일본 은행들에서 0% 빌려다가 뭐 미국이고 한국에다 막 투자해 놨는데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 이제 일본의 금리가 고금리를 향해서 가게. 이러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투자한 것에 대한 이게 잘못하면 회수하기도 힘든 위험에 IMF 사태로 빠지면 이런 거에다가 일본 은행에 이제는 금리 내야 되니까 이제는 이것을 빠져나가야 된다. 한국에서.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240조가 넘는다. 엔캐리 자금. 미국에는 훨씬 더 크죠. 몇 조 원, 3, 4조 이상의 엔캐리 자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 85조 가지고 지금 엔캐리 자금 뭐 240조가 다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벌써 규모가 다르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 동원해봤자 이게 효과가 얼마가 겠냐 이게. 얼마가 겠냐. 경제 자체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이런 위기로 가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게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 빨갱이들 대한민국의 원한을 가진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화 공작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파괴하고 기업 파괴하고 민생 거지 만들고 이러면서 아니면 사태에 빠뜨려 가지고 대한민국 파탄 지경 속에서 대한민국 끝장내버리자. 고려연방제 이렇게 된 거다. 그것을 위해서 이것들이 문재인이가 그래서 그렇게 파괴하고 기업 괴롭히고 자영업 파괴하고 도둑질은 어마어마하게 가고 원자력 산업 같은 거는 일부러 원자력 산업 파괴했고 원자력 산업이 전 세계로 세계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 만들어 놓은 그 길 따라서 순탄하게 해외 수주로 나갔다면 원전은 한번 해외에 수출 나가고 수주가 이루어지면 그 관리를 3, 40년 맡아서 해주는 그것까지 다 치면 무려 4천조 5천조 원의 장기적인 수익이 국가 수익이 발생하는 이거를 다 죽여놔버린 놈이 이런 짓을 한 게 문재인인데 간첩 윤석열이가 문재인 처단합니까? 애초부터 처단할 리가 없었다. 문재인이 똥개로서 문재인이가 너만 거기 가서 위장 침투해서 나는 똥개 노릇해. 중공도 너만 똥개 노릇이니까 저 용산 개집이나 지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건데 문재인이를 처벌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이런 사람들 참 어째 그럴 수 있을까? 난 참 슬퍼요. 슬퍼. 그 사람들 보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애당초부터 그렇게 짜고서 하는 건데, 윤석열이가 문재인이 잡을 리가 있어요? 이재명이가 문재인이 잡을 리가 있어요? 안 잡지. 서로. 윤석열이가 이재명이 쇼만 했지 잡았습니까? 다 한 통속으로 이렇게 해서 계엄쇼 해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빨리 정권 넘겨라. 미국이 지금 중공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거 시간이 없다. 빨리 저 계엄쇼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넘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빨리 서둘러서 적화공작 IMF로 빨리 떨어뜨리고 쇼마에서 막는 척만 하고 그러다가 빠뜨려버리고 적화공작 서둘러서 중공에 빨리 흡수시켜라. 그래서 중공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 그냥 막 쏟아져, 몇백 명만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라. 다 이렇게 만든 우리가 이거를 얘기해야지 IMF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IMF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은 강력하게 단합해서 간첩 문재인을 처단하고 문재인 잡아라. 문재인이 이 대한민국 멸망 공작에 지금 가장 원흉이 돼 있잖아요. 원흉이 돼 있잖아. 돈도 그놈이 국가에서 도둑질하고 피해 입히고 한 거로 치면은, 도둑질 해가고 한 것만 해도 이게 4,5천조 5천조 이상 그 일당이 도둑질 해갔다. 강탈질 해갔다. 피해 입힌 거는 원자력 산업만 해도 4천조 5천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이라도 문재인 빨리 잡아서 3천조, 일단 빨리 3천조 정도는 문재인을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잡아서 몰수하면 3천조. 문재인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윤석열, 이재명, 박지원, 또 문현동 악마들의 금도골 사건, 징용자 유고 숨긴 가장 악질적인 반민족 범죄, 이런 거 다 드러나면서 문재인을 잠든다고, 그래서 문재인한테 빨리 급하게 일단 5천조, 결국 그 이상 다 몰수해야 되지만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거는 3천조 그 이상은 될 테니까 그걸로 빨리 막아라. 빨리 막아라. IMF 사태 빨리 막아라. 그걸로 빨리 막아라.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다 쓸려나가서 처참하게 쓸려나가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문재인을 잡으면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다 잡을 뿐만 아니라 김무성이, 노무현이, 김대중이 그 떨거지들까지 다 이거 문현동 금독을 징용자분들 1000분의 6호를 지금까지도 24년간 숨겨오고 있는 이 가장 악질적인 반민족 범죄, 이런 놈들이 어디 민족을 팔아먹고 자주를 팔아먹어. 가장 매국노 놈들이. 그렇게 되면 문재인을 하나 잡으면 일단 IMF 사태 여기서 딱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문재인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이재명, 김무성, 노무현, 김대중, 문현동 하나만 터져도
이 금독을 범죄, 가장 반민족적인 악질 반민족 범죄, 이러면서 빨갱이들이 다 내걸었던 민족과 자주라는 것은 다 거짓 사기 구호였다는 게 다 증명이 돼버리고, 영원히 빨갱이는 이 지구 어디에도 이제 설 땅이 없는 거죠. 빨갱이 뼈 한 조각도 우리는 후손에게 남겨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IMF 이거를 다 빨갱이 프락치들 중공 북괴가 기획해놓은 이 대한민국 국가멸망 범죄를, 이거를 뒤집고 역전승해서 빨갱이와 프락치와 중공과 북괴 모조리 다 이제 다 제거하는 것은, 이것들을 다 몰락시키는 것은 이제 사실 그 길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말씀 올렸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용기와 결단을 내리면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 구국 총단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위대한 역전승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하시고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를 책임지는 두 개의 위대한 선진 강대국으로 우뚝 서서 세계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반드시 올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모든 거 다 내막 다 드러났고, 길도 분명하게 다 밝혀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구국 총단합으로 이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올해 완수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